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요, 관저앞 시위대를 상대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파악하십니까? 제가 어제 강력하게 비난한 메시지를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적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지금 다시 상기해보면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로 평생 살아왔고 솔직히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강제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지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런 식으로 그 강제 수사 절차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되짚어보더라도 본인이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옳지 못함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의원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극우 유튜버 많이 시청한다. 이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거든요. 이 문장은 왜 넣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이제 심리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그런 세뇌 방송 이런 거 보지 말고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그냥 본인을 옹호하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 유튜브 매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반농담조로 사실 한 몇 주 전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다가 대북 확성기 스피커 같은 걸 좀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시청하시는 방송국의 방송이라든지 예. 아니면 아침 라디오 이런 것만 들어도 지금 정세 판단 또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어제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정치적 금치산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면서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기에 그것보다 적절한 표현이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썼는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그 필체가 조금 평소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누가 썼든 간에 예. 저 지금 관저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집단적 심리 상태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와 충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국 경호처에도 잘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대행에 대한 역할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절차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다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저는 지난번에 이제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한 그런 일선 경찰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지금 경호처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강제 수사 절차를 막아 세운다 이랬을 때는 저는 예. 경호처 또한 그 조직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비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저는 예. 경호처가 사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약간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대행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요. 헌법재판관을 이제 3명 중에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이거를 일단 수리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그 캐비넷 멤버들에 대한 굉장한 높은 12월 3일 날 하지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비서진에 대해서 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한 사람들 다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 직을 이제 지키고 있다 해가지고 무슨 저분들이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저분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단호한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 물론 이게 최상목 대행도 보수 정권에서 고위 관료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다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이러겠지만은 지금 본인은 유사시에는 전군을 지휘해야 될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러면 단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본인들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협박한다 그러면요. 다 제 생각에는 다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 이 시점에서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이준석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막무가내식 버티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이라든지 일련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저는 지금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좀 우리가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뭐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흘러나오는 것만 있을 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적인 그런 수사에서의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게 탄핵이 이게 자꾸 늦춰지게 되면요. 대내외적으로 지금 엄청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윤석열이란 개인의 어쨌든 보신 또는 뭐 속된 말로 표현해서 마지막 조그마한 기회 하나를 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함께 침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절차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